여러분께서는 지금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설 특집 기획대담 긴급 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곽순희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특집 토론으로 진행 중입니다. 긴급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좌관 지내셨고 통일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시죠. 더불어민주당 사선 중진의원 서른 의원 나오셨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내셨습니다. 개성공단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민주평화당 사선 중진의원 정동영 의원이 나오셨고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세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분께 공의 한번 사부 진행하면서 첫 질문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정동영 장관님, 북한이 핵 포기할까요? 목표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핵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2005년이죠. 예. 그 질문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예. 3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 3번. 예. 궁극적인 목적이 핵 보유 아닙니까? 아니다. 국제사회는 믿지 않습니다. 결국 핵을 갖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또 아니다. 예. 아니 그래도 뭐 남한에서 남쪽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3번째 질문에 나온 답이 그 유명한 이건 우리 아버지 유언이요. 라는 거예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라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저는 그걸 가지고 얽어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서른 의원. 포기하기 힘들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미북 관계에서도 그렇고, 예.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남북 관계를 놓고 보면은 이미 경제적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하게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건 하나만 보고 둘은 안 보는 생각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하기 나름으로 예. 그렇게 잘 설득을 하고 네. 미국이 미북 간에 이 수교를 하고 예. 이런 관계 등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예.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쉽게는 안 할 거예요. 네. 홍현익 박사. 예. 뭐 핵이 없어도 국가안보가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포기하겠죠. 근데 핵이 없으면 주한미군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군보다도 약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볼 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 미국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국가안보가 걱정 없다는 신뢰감을 우리가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못 줄이라고 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뭐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데 그 뭐 이렇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초강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핵 없이도 미국이 절대로 우리를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신뢰를 미국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포기는 못 하죠. 그런데 압박을 통해서 너 포기 안 하면 죽어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만들고 더 심각해지고 전쟁 쪽으로 간다. 따라서 설득하고 공존하고 최소한 억지를 해서 북한이 선의의 경쟁을 하다가 동구나 소련처럼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게 최선이지 절대로 찍어 누르면은 자칫하면 전쟁 나서 수많은 사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현명하게 북한을 관리해야 된다. 홍 박사의 관점을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을 가장 잘 아는 네. 그 사강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푸틴 왈 네. 이 북미 간의 이 갈등 속에서 김정은은 네. 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 예.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제 핵 완성을 선언하는 데까지 왔다. 예. 그러면 북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핵을 갖지 않아도 살 수 있다. 핵을 갖지 않아도 체제가 보존된다 하는 확신을 갖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게 핵심이다 하는 게 이제 푸틴의 관찰이고 지적인데 정확한 네. 얘기라고 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예. 핵을 포기하냐 안 하냐 문제보다도 예. 단기적으로는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북은 쉽게 포기 안 할 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보죠. 예. 결국
북한을 뭐 왕조국가니 뭐나 뭐 그러더라도 거기도 국민이 있어요. 세상에 국민 없이 국가가 되질 않습니다. 네. 국민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이 북핵 문제 그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예. 단기적으로는 저쪽이 이걸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교류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일 거라 생각해요. 네. 교류를 통해서 경제 교류, 정치 교류,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지금 평창 같은 이런 상황. 이게 지속이 되고 국민과 국민 간에 네. 특히 북쪽 국민들이 세상을 알게 되면은 네.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을 북한이 갖고 있다고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쓴다 생각해요. 자기 안보용이에요.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갖고 있다. 니들 절대 우리 못 건들려. 네. 이거이지. 갖고 있다고 쓰겠다는 건 아닐 거라 보거든요. 미국은 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생각하고 네. 교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생각하면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 경제 교류,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정치 간의 교류,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이런 교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세상이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아까 홍 박사 얘기하신 대로 저절로 해결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걸 기다리는 그 방법이 그나마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고 현명하고 비경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한 체제라고 하는 거는 과거 러시아도 그랬지 않습니까? 91년도에 붕괴될 때 핵이 없어서 붕괴됐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서른 의원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 500명 가까운 응원단이나 북한 예술단이 와서 우리 체제를 보고 돌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르긴 모르지만 북한의 패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핵 문제만큼은 그래도 우리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도 러시아, 미국의 이해관계도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복잡해서 도는 건데 남북 정상회담 말씀하셨으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아주 우문입니다만.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죠. 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를 잘 설득을 해야 합니다. 예.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다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3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 대단해요. 사실은 여기 전화도 하고 돈도 보내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예. 그로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의 생생한 정보들을 예. 미국은 안 가지고 있죠. 예. 우리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 북한에 대한 정보라든지 북한에 대한 판단을 미국 쪽에 의지했는데 지금 거꾸로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세를 판단하고 북한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처리하면은 네. 그게 미국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미국을 우리가 설득을 해 나가야 돼요. 예. 북한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예. 미국이 이게 손해 안 보고 예. 미국과 우리가 등지지 않고 함께 가면서 북한을 우리가 컨트롤 할 테니까 말하자면 이게 운전자론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운전을 나한테 맡겨라. 우리가 하겠다. 이게 정확하게 미국이 이해가 되면은 미국도 오케이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예. 지금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정리를 잘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대한민국 운전자론 예. 여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집중을 한다면은 예.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북한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 남북관계 당연히 먼저죠. 네. 정의원 장관님. 예. 이런 질문을 좀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체제에서 군사 독재 체제라고 그러고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민주는 피를 먹고 자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민주주의는 쟁취한다. 새벽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영삼 대통령. 칼기 폭파가 1987년에 있었습니다. 김연희가. 88 올림픽을 앞두고.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때 천안함 연평해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평도에 직접 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붓형인 김정남을 독살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잃어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북한이 했다고 하는 것은 만천하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박왕자 여사의 어떤 금강산 피격 사건도 있었고 박정희의 민주화 문제를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북한의 정권,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의 어떤 부정의성 이런 것을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덮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서 이익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 문제하고 북핵 문제는 네.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이제 접견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이건 북한 문제입니다. 예. 북한 문제는 결국은 이제 붕괴론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북한을 붕괴시키겠다고 하면서 북핵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일단 당면한 전쟁의 위협을 네. 감소시키고 네.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네. 북한 문제와 인권 문제와 북한 체제의 이런 그 비민주성 같은 것, 이 야만성 같은 것을 섞어 놓으면은 네. 이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예. 북핵 문제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서른님.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어쩌면 착각 속에 있는 수도 있어요. 예. 일테면은 북한 붕괴가 대한민국에 과연 좋은 것인가. 예. 새삼스러운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근데 북한 붕괴가 됐다는 것은 두 가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다. 예. 또는 북한 전체가 그 혼란 상태에 빠졌다. 네. 이런 걸 의미할 텐데 그랬을 때 그게 대한민국이 유리할까? 일테면은 북한이 혼란 상태에 빠져서 많은 난민들이 내려온다.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명의 난민이 대한민국으로 온다고 그랬을 때 네.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좋기로는 예. 북한이 안정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합쳐가는 점진적인 이런 자세로 가는 것이 좋은 상태이지 지금 정권이 나쁘니까 너가 무너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문제를 봐야 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감정이 앞서가지고 당장 누구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네. 다재는 위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가령 베트남처럼 가는 거예요. 북한이. 북한도 원하고 있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통일의 설계사라고 불리는 에곤 바르 박사라고 네. 브란트 정권의 정무장을 베를린 했던 분이죠. 예. 그분이 월남 모델도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 예. 무력으로 통일 안 되는 거잖아요. 독일 통일 모델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북한 인민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뭐 남쪽에 흡수합병을 결의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형 모델은 뭐냐. 그분이 한 말이 개성공단 모델이다. 개성공단을 2개, 3개, 4개 늘려가면 경제 통일이 올 것이요. 네. 그걸 쭉 따라가면 정치 통일이요. 그다음에 법률적 통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지금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제일 큰 장애물이 핵 문제가 발생해 있는 거니까 예.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동시에 남북관계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전면적인 정상화로 가면서 네.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도 재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에 희망을 주는 거죠. 아, 우리도 중국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갈 수 있고 또 네. 베트남처럼 이렇게 활기찬 그런 일당 독재를 하면서도 예. 경제적으로는 번영하는 그런 나라의 꿈을 주는 것이 저는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익 교수님. 예. 지금 서 의원님이나 장관님께서 지금 정동영 예. 의원님께서 예.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북한이 빨리 급변 사태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서 의원님께서도 하나 대표적인 예로 뭐 난민들이 많이 넘어와서 혼란스럽고 뭐 또 저임금 다 잠식하고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뿐 아니고요. 급변 사태가 나면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영변에 핵을 관리한다라고 들어와서 평안북도, 함경북도 차지할 수도 있어요. 신라 시대부터 세종대왕 때까지 상당 부분이 중국당했어요. 그 동네가. 예.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 급변 사태로 무너지면 북한의 전토를 우리가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이유가
북한이 급변사태로 무너지면 통일 비용이 1년에 80조씩 30년을 매년 줘야 돼요. 이명박 정부 때 KDI가 계산한 겁니다. 근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서 점진적으로 남북 간에 협력을 해서 북한 주민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뭐 독일식으로 이를테면 북한에서 민주적으로 김정은을 내치고 거기에 그 수립된 정부가 우리에게 품에 안겨온다.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개혁 개방이 되는 와중에 되면 500조 원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2,000조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 개성공단 같은 걸 한 10개 20개 만드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건 개성에도 공단을 세우고 금강산에도 세우고 낮은 선봉에 세우고 신의주에도 세우고 그러면요. 네. 북한에 그런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나면 중국군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네. 북한 전역에 남한 사람들이 사장님으로 다 있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은 본래 남한 땅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토를 흡수할 수도 있고 이미 북한의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일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그냥 빨리 북한이 그냥 급변사태가 나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저도 감성적으로는 그런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북한을 무조건 빨리 붕괴시키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품에 안겨오게 하는 게 최선의 현명한 통일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통일이라는 말을 조금씩 좀 절제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통일 그러시니까요. 마치 내일 모레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 싶고요. 이 광고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 분 참 이 귀한 분들 모시고 말씀 나눌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 겸 이 부탁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3차 정상회담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이제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냐 있는다면 언제 어디서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 그럴까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누가 그 역할을 또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좀 간단히 좀 해 주시죠. 먼저 경험이 많으신 우리 정동윤 전 장관부터 좀 주시겠습니다. 네,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모든 정책 결정, 의사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서방 쪽에 보면은 북한 정권을 틀어주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람은 예. 농구선수 로드맨이라고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고는 없어요. 예. 그리고 외국 사절을 접견한 거 몇 번 있고 이게 예. 전부인데 도대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예. 확인하게 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그런 차원에서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대화하고 사실 김정일 위원장 시대의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그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를 하면서 다 평가를 했잖아요. 네. 말이 통하더라.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또 받아들일 줄도 알고 예. 이러면서 사실 그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갔거든요. 3차 정상회담은 10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암흑 터널을 빠져나와서 햇빛이 비치는 이 정상관계의 시기로 접어드는 그 예. 대전환점이 될 것이고 저는 6.15 시점부터 8.15 시점까지 예. 그 기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정상회담을 해야죠. 예. 하게 될 것 같은데 하더라도 절차가 있겠죠. 예. 먼저 김여정이 특사로 왔기 때문에 예. 우리도 특사를 보내야죠. 예. 특사를 보내면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특사가 판단을 하겠죠. 예. 그 과정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 특사를 누굴 보낼 것이냐. 뭐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뭐 그런 분들이 가서 그 관계 전문가들이 가서 하고 오겠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터인데 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있죠. 예. 미국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전제가 돼야지 그래야 이게 이 정상회담이 되지. 그거 네. 안 되고서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된다면은 그런저런 과정들을 놓고 본다면은 빨라야 올해 한 연말 네. 이전에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홍윤익 박사님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제가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뭐 두 분 의견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 똑같습니다. 예. 긴급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더불어민주당 설원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동윤 의원 세종연구소 홍윤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바쁘신 설 연휴를 앞두고 바쁘신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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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곽순희 뉴스정면 승부 설 특집 대담 긴급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2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한반도에 반드시 평화가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곽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